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국내 증시 및 반도체 대형주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금통위 이후 금리 인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2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와 미국에 앞서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코의 경제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경쟁국들의 절반 수준으로 이번 입찰에서의 승리는 향후 동유럽 국가들의 추가 수주를 따내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 10일에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9월 들어 피벗에 나서고 한국은 10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이르면 6월 중에 일부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진입장벽 제거 요구를 최대한 빨리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다시 역사적인 기록을 썼습니다. 바로 이 다우 지수가 이 종가 기준 최초로 4만 선을 넘은 건데요. 이날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서 캐터필러와 월마트가 모두 1%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이 뉴욕에서부터 도쿄까지 최근 전 세계 20대 증시 중에서 무려 14곳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의 강세에 우리 시장은 다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따뜻한 햇살 아래 만물이 생장한다는 바로 8번째 절기, 소만인데요. 이 소만이라는 절기의 의미처럼 우리 시장 역시 현재 전 세계 증시의 상승 흐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시장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1813% 큰 폭으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2,750선을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힘없이 주저앉았던 코스피, 오늘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HLB 쇼크에 1.7%가량 크게 내려앉았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9% 이상 강한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50선이 무너진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 하한가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다소 강하게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특허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어제 특허청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제가 도입된 이후로 반도체 업종의 특허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특허 출원 심사를 동일하게 받던 당시엔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평균 16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현재는 그 기간이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를 위해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주요국으로서는 최초로 이 반도체 전담 심사단을 출범해서 지금까지 그 규모를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소격차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오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해외 시장은 계속 강합니다. 오늘도 지금 일본 시장이 강하게 일단 60일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장이라고 그랬죠. 하락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인데,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시장은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IT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일단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때 너무 좋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도 기사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재탕인지 아니면 정말 더 서프라이즈가 되는지는 물론 나와봐야 되지만 일단 기사 내용만 봐서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예요. 지금 잠정 실적 나왔는데 이것보다 확정 실적이 더 좋아졌다.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나온 기사, 그러니까 확정 실적 22일 날에 발표하는 게 어닝도 서프라이즈 또 더 대박을 쳤다 뭐 이런 얘기고 거기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할 건데 그때에서는 더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써져 있고 그다음에 블랙웰인가요? 그거 B200 그러니까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뭐 기업형 인공지능 모델 해가지고 뭐 생긴 건 그래픽 카드 같이 생겼는데 가격 대다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6천만 원짜리, 뭐 8천만 원짜리 그거 하나 그게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게 요만한 게 이제 6천에서 뭐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이렇게 막 큰 책처럼 그렇게 서버를 하나 구성을 하는데 그게 운동장 크기로 들어가야 돼요. 큰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하여튼 뭐 월드컵 경기장 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데다가 막 거기다가 빌딩처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를 그만큼에 거기다 채우면 그게 돈이 더 얼마 될까요? 한 100조 정도 되겠죠. 많게는 뭐 한 8천조 정도 될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질 거다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 거라 합니다. 그래서 22일 날에 있을 이슈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이미 어느 정도 있었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마다 이거보다 더 좋네? 또 지나면 이거보다 사실 더 좋았네?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은 그때보다 지급이 더 좋네? 3분기는 더 좋을 거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네? 4분기 됐는데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슨 컨퍼런스, 뭐 개발자 회의인가, 뭐 그게 21일부터 24일까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나쁘지 않고, 다우존스는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신고가가 돌파돼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도 흔들리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물론 오늘 밤 봐야 되지만 미국 장도 넘어갔고 양호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IT 섹터들 흐름들. 양호할 것이고 양호할 거고 그다음에 실적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컨퍼런스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오픈 AI 뭐 인공지능 뭐 협업 내지는 뭐 경쟁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이슈가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선물도 불렀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강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이 강한 게 아니고 전선 전력 테마주만 강합니다. 거기다 원전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어쨌든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지난주에서도 이거 안 죽는다. 한 이틀 한 빠졌죠. 고점 대비 막 10% 많이 빠지는 20% 이렇게 빠졌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상승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체감에 오지를 않아요. 상승장이면은 막 다 급등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모든 게 급등하지 않고 이렇게 전선 전력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움직였던 화장품 테마라든지 뭐 그런 몇몇 일부 종목들만 이제 국한돼 있고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순환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미국장에서 중심이 돼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움직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뭐 김 관련주 해가지고 뭐 미역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IT가 중심이 돼서 계속 움직이고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키 맞추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서는 은행주, 보험주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서는 삼양식품부터 해갖고 음식업종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주들은 지지난주서부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움직이다가 한 며칠 조정받다 오늘 다시 또 강세로 움직이고 그럼 IT 섹터는 죽느냐? 안 죽어요. 자, IT 섹터 이따가도 보겠지만 일단 삼성전기 흐름 괜찮죠?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도 흐름 괜찮고요. 1.6% 강세. SK하이닉스도 흐름 괜찮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강세 19만 원 이미 넘어가는 상태 20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신고점에서 잘 버텨 있죠. 강하죠. 그리고 PSK 홀딩스 얘도 신고점으로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이 더 잘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죽지 않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이 죽지 않으면 IT들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지난주 있었던 하나마이크론, 요게 이제 유상증자 악재죠. 무상증자는 호재입니다. 근데 유무상증자 한다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혼합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시설 투자 쪽으로 뭔가 앞으로 미래에 큰 그 청사진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혹은 그걸 위해서 삼자 배정하면 그러면 초대박의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삼자 배정이 아니고 구주주 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량이 다 동나면 일반 공모를 하긴 하는데 동나면 못 사는 거예요. 일반 공모 못 들어와요. 근데 구주주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을 나눠줬는데 그게 남아. 그러니까 완판이 안 되고 남으면 그걸 이렇게 실권주라고 하거든요. 남으면 그러면 일반 공모로 갑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완판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그런지는 지금 IT의 실적과 하나마이크론의 컨센서스 실적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아져요. 모르면 인터넷에서 컨센서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그게 잘못돼 갖고 꼬꾸라지느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시설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돼요. 2010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3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2010년도가 아닐 텐데 2021년도 10월 달에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서는 시설 투자로 다 들어가니까 호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채무 상환하는데 일부를 쓰고 1,100억 중에 250억은 그쪽으로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랑 이제 시설 투자 캐파 늘리고 뭐 이런 주문에 따른 내용에 나와 있어요.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한 애들에 대한 주문에 대한 그 공장 설비 캐파 늘리는 데다가 얼마더라? 680억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687억인가 뭐 그 정도 쓰고 나머지 이제 운영자금인데 운영자금의 내용을 봤더니 그러니까 부품 재료 이렇게 사는 거 내용은 공시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쪽으로도 이제 그 일부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건 호재예요. 근데 얘네들이 채무 상환 250억 그걸 돈 갚는 데도 쓴다니까 그건 또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졌는데 궁금하면 이따가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0% 이상은 안 미끄러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은 상승장이고 IT주들이 엔비디아한테 물어보세요. 젠슨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세요. 하나마이크론도 앞으로의 엑시노스라든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좋은 상황들이 예비가 되어 있지 이걸 해가지고 공장 지어갖고 망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걱정하지 말고요. 마이너스 20% 이상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그것만 열심히 챙겨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IT주들은 위험한 건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컨퍼런스 등 IT 섹터의 주요 이벤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화장품에 이어서 K푸드까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마불사 IT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저희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삼성전기 지금 이 시각의 흐름 보자면요. 2% 이상 강하게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15만 5,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기는 좀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IT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IT 일단 우리나라 뭐 조그만 애들도 움직이면 좋겠는데 먼저 대형주가 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중에 하이닉스가 대장이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대장이긴 한데 걔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폭등하라면 지수가 금방 4천을 갑니다. 근데 그럴 일이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로 움직이는 애들이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기가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하이닉스도 뭐 계속 가겠지만 삼성전기도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가면 이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서는 한미반도체도 돌파하고 이수페타치스도 돌파가 이미 됐지만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중소형주 쪽의 IT 섹터들 뭐 지금 뭐 전력 테마주들 중에서도 전선 그러니까 구리선 뭐 전선주 뭐 이런 애들 위주로만 움직이는데 전력 반도체라는 것들도 있고요. 엮이게 됩니다. 인공지능 마찬가지. 이것도 움직여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는 계속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뭐 이미 그 부분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탑을 달리고 있고 그 뒤쫓아서 AMD가 지금 열심히 뭔가 개발하고 있을 거고 인텔도 CPU만 개발하던 애들인데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GPU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니까 인텔 애들도 뭐 좀만 개발하거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하겠죠. 근데 쉽지는 않으니까 못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CPU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원래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회사 만드는 회사였고 인텔은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 만드는 엔비디아를 인텔이 뭘 받겠어요, 걔네들을. 그냥 뭐 애들 수준으로 받겠죠. 그렇죠? 애들 수준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CPU 시장이 워낙 컸고 그래서 뭐 저거 그래픽 카드 그냥 대충 보조적인 역할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급부상하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전에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코인을 채굴하는데 CPU보다는 GPU 그래픽 카드로 이제 채굴하는 그 연산 능력이 거기에 많이 돼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몸값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GPU 시장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일단 엔비디아. 근데 그게 다 인공지능이고 뭐 HBM도 그걸로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 장치뿐만 아니라 GPU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장들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실적 추이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부분들은 트랙에서 달리기 선수가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쳤다가 다리가 부러져 다쳤다가 인대가 끊어 다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신발끈 묶고 있는 정도라 그러죠. 준비 운동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2분기 때 8월 달부터 이제 걷기 운동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뭐 10월 달쯤 12월 달쯤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살살 조금씩 뛰고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빨리 뛰고 내후년서부터는 좀 더 빨리 뛰고 뭐 최고 속도는 2026년도나 2027년도 나오는 그래서 그런 로드맵으로 점점 이쪽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지금 IT 실적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만큼을 이제 다리 부러진 사람, 인대 끊어진 사람이 지금 속도 100m 달리기 지금 9초 만에 끊기를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다 그랬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는 거는 이게 캐파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미 벌써 그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기도 전고점 이제 돌파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처음에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면은 40km 이상 뛰기도 전에 벌써 다 그렇죠? 다 탈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로드맵을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IT 섹터들은 점점 좋아진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1분기 이제 끝났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좋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다시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13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15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4.98%의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 원익 QNC 34,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월 19일 삼성전기 153,300원 말씀 주셨는데요. 0.9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5월 17일 원익 QNC 33,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78.8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주의 표적 종목이었죠. 이 원익 QNC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갈지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의 이 표적 종목이죠. 삼성전기 매수가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삼성전기 수익률 좀 잘못 나는데 1.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올라간 거는 일단 뭐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만간에 3% 달성은 머지 않았으니까. 자,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원익 QNC. 자, 원익 QNC 지난주에 제가 33,000원 얘기했었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만약 그 가격을 줬다면 가격이 안 들어왔을 거고 만약 위쪽에서 좀 더 비싸게 산 사람이 있다면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 정도는 말씀만 드리고 자 그럼 이제 급등 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6,020원에 752.2% 수익률. 자 아직 종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흐름을 보니까 돌파가 곧 조만간에 될 것 같죠? 뭐 여기만 돌파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삼성전기도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하이닉스는 이미 돌파가 됐으니까 걔는 됐고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막 뜨겁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전선 테마주들처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22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미국에서 엔비디아 이제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실적이 지금 얼만큼 대박이 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더더더 대박이 터질 거다라고 이제 젠슨왕 CEO가 뭔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블랙웰 제품이 이번에 나왔는데 지금 이미 벌써 뭐 완판됐다라든지 지금 가격을 올릴 건데 그래도 완판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미국 증권가에서 그러면 시가총액 그러면 8천조에서 그러면 1경으로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쪽 관련된 애들이 이수페타시스가 거기에 엮여 있잖아요. 얘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고공행진을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럴 만해요. 왜냐면은 지금 2024년도잖아요. 이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고요. 2024년, 5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도는 더더더 대박 친다고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미국 증권가에서 8천조 얘기 나오는 게 그게 허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이 최근 나왔던 기사는 한 10%, 15%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 그러는데 뭐 걔네들도 약간의 뻥은 있는 거지만 근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2025년도, 2026년도를 봤을 때에서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불도 있어야 되고 떡하고 불이 없는데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럼 뭘 판다?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엔비디아에서 판매가 되는 그거. 만약에 이거를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려면 AMD가 가격을 싸게 해서 엔비디아를 능가를 하는 뭔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그런 GPU를 개발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 삼성전자가 개발하든 인텔이 개발하면 되는데 쉽지 않대요. 그게 쉽지 않답니다. 뭐 마치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여러분들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집에서 핸드폰을 조립해갖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판매하고 삼성전자 이기겠다.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삼성전자를 이기겠다라는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려움 정도라고 하니 쉽지 않겠죠. 뭐 중소기업 뭐 어떻게 만들면은 핸드폰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이기기는 어렵죠. 그 캐파 크기라든지 생산 단가가 틀리죠. 삼성전자에서 만들면은 100만 원이지만 여러분 집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한 1억 원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저거를 능가하려면 AMD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니면 퀄컴이 따라잡든 인텔이 따라잡든 어쨌든 다른 얘기였고 쉽지 않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계속 엔비디아 독주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만간에 또 종고점 또 돌파하고 또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애들도 따라 움직이는데 잘 살피시면 되고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도 강하죠. 자 19만 원 이미 넘어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만 원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쪽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애들 이제 그 이어서 딴 놈들이 이제 쫓아가겠죠. 근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전선 테마주하고 저기 뭐야 원전 테마주들 이런 것들만 움직이는 것들만 보이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SMR 소형 SMR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잠깐 나 공개 방송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원전 테마주들 올 여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주 소식 얘기 나올 거고 거기에 양다리로 묶여 있는 애들은 전선 전력 테마주이기 때문에 얘들 쉽게 안 죽는다까지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일 잘 움직이는 애들은 전선 전력 테마주. 저런 흐름들처럼 IT 섹터도 엔비디아 효과에 맞물려서 움직여주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다 좋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그동안에서 이제 최근에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수익 나고 팔았으면 다행인데 뭐 절반 팔고 절반을 남겨놨는데 이제 떨어진 부분들은 조금 힘들 겁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죽으러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었던 기준으로 이제 수익이 80% 넘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그 돈을 구주주 방식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판이 안 되면 일반 공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채워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 완판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실적 추이는 바뀌지 않아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그냥 요거 얘기로 끝나요. 자 컨센서스를 보면 여기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추이가 우상향이죠. 그거 유상증자한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엄청나게 늘어나죠.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느냐. 자, 단기순이익 작년에 10억 벌었습니다. 1년에. 왜냐하면 적자에서 면한 거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에 10억 벌었고요. 올해는 995억이고 내년에서는 2,100억 정도 번다고 하고 내후년에서는 2,800억 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기순이익이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확실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납니다. 근데 다만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줄 알고 먼저 미리 선방향해서 움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엑시노스 2400 이게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됐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지 않고 저가형으로 넣었다, 성능 떨어지는 걸 넣었다 해서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 막 비교 분석하면서 성능 비교해 주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엑시노스 2400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가 CPU를 만들었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죠. 그러니까 인텔의 CPU 걔네들에 비해서 성능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에 있는 혹은 AMD에서 그 CPU 만들어 놓잖아요. 5600X 뭐 이런 이제 그런 모델들을 막 내놓고 인텔도 이제 뭐 12세대, 13세대, 지금 14세대까지 나왔나? 그럴 텐데 그런 이제 인텔 CPU에 준하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CPU를 삼성전자가 지금 만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S23에 들어가는 게 퀄컴 스냅드래곤 전 버전이거든요. 전 버전인데 그것보다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S23에 들어갔었던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훨씬 성능 좋은 근데 이제 경쟁 모델은 아니죠. 근데 그 정도의 CPU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엄청난 성장이 됐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S25에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S25에 들어가는데 2500이 들어가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어쨌든 삼성에서 핸드폰에 들어간 CPU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음에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나마이크로한테 왜 얘기하느냐? 얘네들이 지금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유튜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막 광고가 아니고 이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은 일단 되게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대박이다, 뭐 되게 좋다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캐파들이 거기에 이제 계산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S24 이번에 판매되는 거랑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나올 거라고 해요. S25 여기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 뭐 지금은 2,400 만들어서 이것도 상황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나올 2,500. 이거를 이제 증설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마이크론이 그거 관련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주문자에 의한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리고 그걸 재료도 사야 되니까 뭐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물음표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뭐 얘네들이 뭐 그거 갖다가 뭐 원양어선을 뭐 탈 겁니까? 뭐 참치를 잡을 겁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러면 뭔가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겠죠. 이게 엑시노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엔비디아랑 뭔가 협업을 하든 삼성이랑 뭘 하든 얘네들이 뭐 반도체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적 추이는 우상향이 되고 있고 이것도 계속 수정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의 예상인데 그래서 아마 주가는 단기간에 한 20%는 빠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20%까지는 흔들릴 거를 각오를 하고 보유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믿고 삼성전자를 믿고 앞으로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믿는다면 얘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까 컨센서스 봤죠? 우상향을 하려면 뭔가 수주 소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컨센서스 저거 뻥으로 치고 올린 게 아니에요. 저는 저게 수정되면서 계속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그런 뭐 캐파 증설 내지는 주문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갭을 메우면서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내일에서 마이너스 20%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주서부터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줄어들 것 같고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낙폭에 이제 갭을 줄이면서 이제 반등 주면서 전일 종가까지 올라오려면 한 2,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자, PSK.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싹 다 강하게 전력 반도체처럼 강하게 움직였다면 뭐 하나마이크로 오늘 흔들렸던 거 마이너스 5%로 바로 줄 수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좀 아쉽네요. 그래서 PSK도 여길 넘어갔다면 오늘 흔들렸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냥 바로 그냥 싹 다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아마 강한 흐름을 보여줄 텐데 얘도 지금 모양만 만듭니다. 근데 넘어갈 것 같죠? 얘도. 설마 뭐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호재입니다. 유상증자는 이번에 500만 주, 유상증자는 0.02, 그러니까 0.2주, 그러니까 10주를 사면 이제 2주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주당 0.2주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호재고 어쨌든 유상증자 악재고 근데 모든 지금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PSK가 설마 뭐 삼성전자가 설마 삼성전기가 설마 얘네들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올라가고 어쨌든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가 됩니다. 혹시나 또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유상증자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삼자배정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호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넘어갈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그냥 자꾸 올라가서 그런데 그냥 보유하신 분들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세경하이테크 또 쭉쭉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뭐 넘어갈 때까지 아직 좀 주춤하는데 넘어가겠죠. 설마 아마 한미반도체 유무상증자 하면 그나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근데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호재가 돼가지고 유무상증자하면 얘는 급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뭐 똑같이 하나마이크로처럼 우리 빚 갚는 데 쓸 거다 그러면은 흔들리겠죠. 근데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아마 얘까지도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에서 막 뉴스에서 막 반도체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아마 대서특필 할걸요 아마. 어쨌든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서 불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설마 아니 뭐 반도체 회사들 싹 다 뭐 돌아가면서 다 유무상증자하거나 유상증자를만 혼자 하면 그러면은 악재입니다. 유상증자를 돈이 없어서 돈 갚는 데 쓰겠다 해서 전부 다 유상증자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익이 안 나서 회사가 이익이 안 나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한가 갑니다. 잘 복잡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악재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시설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 자금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삼자 배정으로 하게 되면 그게 아주 최대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그 문구 나오면 어쨌든 이런 것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PSK홀딩스. 얘는 뭐 넘어갔었던 종목이고 뭐 어제 그저께 한번 넘어가고 나서 전날 금요일 날 한번 흔들렸다가 지금 또 다시 강하게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편안합니다.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적당히 가져가면서 또 계속 올라가도록 냅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참 안전한 종목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추천해드릴 때 흔들려도 많이 안 빠지고 그리고 얘가 떨어지려면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든 해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T가 꺾여야 돼. 미국의 IT 시장이 꺾여서 죽어 내려가야 그래야 얘도 죽어 내려가지 이게 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IT 장비주들도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안전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지난번에서도 여기 밑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뭐 굳이 뭐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한 종목이니까 지금 쫓아 들어가도 물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가격 준 게 있으니까 15만 원에서 가격 들어오면 사고 어차피 4,000원 정도 차이, 4,900원 정도 차이인데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은 안 사도 상관은 없지만 내려오게 샀을 때에서 크게는 시가총액도 크고 그래서 안전하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16만 원 돌파할 종목이니까 상당히 안전한 종목. 단점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것밖에 없다라는 어쨌든 삼성전기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16일과 동일한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전기 오늘의 매수가는 15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이 15만 3,3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15만 5,800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6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곧 목표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삼성전기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명심산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 매수가가 15,049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30%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1.55% 올라가면서 15,0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는 얼추 수복이 됐습니다. 현재 코멘트가 좀 달려 있습니다. 매수한 지 약 2달 정도 되셨고요. 반등할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 좀 적절한 매도 시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수익은 뭐 조금 났으니까 그리고 크게 최근에 물린 적도 별로 없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죠.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시가총액 7천억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갖고 있다가 좀 더 수익 내고 팔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접점이 깨져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려면 하락장이 되면 되는데 지금 하락장 아니거든요. 미국장, 유럽 시장 또 넘어갈 거고 오늘 일본 시장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아니라서 만약에 뭐 오후장에서 일본 시장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든 4차 대전이 일어나든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일본 시장이 하한가 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시장 하한가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던지면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 전쟁 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흐름에서는 지금 일본 시장도 그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겠다는 뜻은 미국장이 지금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본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상승장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상승장이었죠. 전 세계 시장은 원래 상승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느낌에서 다시 또 강한 흐름을 또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명신산업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안전하다. 다만 거래량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종목은 원전 테마 아니면 왜냐면 전선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으면 다음은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 여름도 다가오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덥대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죠. 전기 딸리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여름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소형 SM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슈가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 죄다 다 빠졌죠. 근데 그거 이슈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매집하고 올라갈 텐데 근데 그쪽보다는 더 쉬운 쪽은 전선 테마일 겁니다. 근데 전선 테마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쪽이 핫하고 좋다는 얘기고 아니면 지금 흔들려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IT가 안전합니다. IT가 안전해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계속 넘어가고 PSK 홀딩스부터 해서 넘어가고 하여튼 계속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IT 부품주들이 순환하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선 테마, 전력 테마,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인공지능 움직이게 되면 원래 하나마이크론도 인공지능, 전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한 이슈 터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지만 어쨌든 IT 섹터가 얘보다는 좀 더 움직임이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수익 어느 정도 나면은 전력으로 움직이든, 그러니까 전력으로 교체를 하든, IT로 교체를 하든, 원전 테마로 교체를 하든, 저출산 관련주도 교체를 하든, 아니면 요즘에 김테마, 음식 테마주들 강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순환매로 돌려서 들어가든 하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장에서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지금 이 시각 보자면 12.67% 강하게 두 자릿수의 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23,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가 현재 3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20%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의 결정이 나면서 현재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마이너스 5% 안쪽으로 하면 손절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그게 일정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걸 소화하기 전까지 이거를 세력들이 그냥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호재가 터져야 돼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내가 돈 투자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뭐를 지금 뭐 엑시노스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네? 장비 좀 갖고 와라. 장비 한 5조치만 갖고 와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밖에 안 되는데 1조 3천억인데 5조치를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상한가 가겠죠. 물론 희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대규모 수주에 대한 소식이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나 지금 이거 뭘 해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랑 뭔가 꿍짝꿍짝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자기 혼자 해서 만들어도 잘 만들어요. 어쨌든 그런 대박 호재가 터지게 되면은 바로 급등하겠지만 그 얘기가 당장 나오겠습니까?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어디랑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나봐야 되지만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요. 왜냐면은 앞으로 인공지능들이 계속 좋아지고 뉴스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다 보면 가만히 있는데 공장도 안 돌아가고 수주도 안 받는데 실적이 우상향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식들은 오긴 올 텐데 여러분들의 바람은 당장 일주일 안에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걔네들이 기사를 있어도 안 내보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5% 안쪽이라면 왜냐면 저는 이거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려면 전제조건 아까 좀 전에 제일 좋은 경우가 대규모 수주 공시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엑시노스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장비를 대고 있는데 엑시노스 성능이 장난이 아니더라. 근데 사실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뭐 유튜버들이 이제 그거 이제 막 그 테스트하고 막 그거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잘 몰라요. 엑시노스 2400 성능 굉장히 좋은 거 모르고요. 2500은 더 대박인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개발 중에 있으니까 뭔가 나온 제품은 있겠죠. 제일 대박은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을 능가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대박이 치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나오거나 자, 두 번째. IT주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걸 돌파를 해요. 돌파하려면 오늘 미국장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일본도 넘어가는 거죠. 일본도 여기 4만, 내일은 4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서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신고점 4만 뭐 700인가요? 거기 넘어가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막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2분기는 더 대박이다 이게 나오고 3분기는 더 대박이다 해서 막 걔네들 막 주가 막 폭등하고 날아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었던 뭐 네페스가 상한가를 가고 주성엔진 상한가 가고 테스도 상한가 가고 원희가이프 상한가 가고 막 삼성전자도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 상한가 가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상한가 가면 그러면 하나마이크론도 잠깐만 이상하다 다들 상한가 가는데 지금 IT가 대세고 인공지능이 대세네 그러면 우리도 떨어진 거 안 되겠다 왜냐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싼 거 이거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처음에 지금 악재가 나온 거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유상증자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제 실시하게 되면 8월 달에 이제 실시하게 되면 이제 그때 산 사람들한테는 한 주를 사면 그러니까 10주를 사면 2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20%가 공짜예요. 그러면 그걸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산은 지금 열심히 머리를 좀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거를 대비를 좀 하시고 만약에 낙폭을 줄어들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운이 나쁘게도 아까 얘기했었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전략은 이거예요. 반등 줄 때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20% 빠지면 거기서 주워 담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 이하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냥 희망 사항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내년에 나올지 모르고 뭐 10년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IT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등 줬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등 줬다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막 상한가 가듯이 간다.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듯이 간다. 삼성전기가 상한가 가듯이 간다. IT주 다 폭주하고 있다. 막 급등한다. 그러면 손절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낙폭을 줄인다 싶으면 손절했다가 다시 급락할 때 받는 게 지금 당장은 그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는 게 어떻게 손절할 건가?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희망사항,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급등해갖고 막 2,800 그냥 넘어가고 막 3,000 가고 있고 막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손절하는 게 아니고 그때서는 잘 들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지금 당장은 반등 줄 때 손절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상담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장 끝나고 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서 또 불안하시면 또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주고 거기서 왜냐면 해줄 얘기도 많거든요. 방송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IT는 죽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지언정 대마불사 다시 올라갑니다. 죽으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 있는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IT는 죽지 않는다. 흔들려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의 저희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요. 보다 철저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유럽과 미국 시장이 신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또 오늘의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기승전 IT주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